이것은 유키입니다. 그녀는 뱀파이어이며 700년 이상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불멸을 축복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즐거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너무 오래 살다 보니 기억과 예전에 알았던 사람들이 서서히 떠나가는 것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살았고 이제는 선생님입니다. 오늘 그녀의 학생들은 그녀에게 장난을 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들은 나무에서 뛰어내려 그녀를 공격하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준비된 방어막으로 그들의 공격을 막고 주먹으로 그들을 호수로 날려보냈습니다. 이 학생들이 유키를 공격하려 했던 것이 처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교훈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유키를 공격하려 했던 이유는 그녀가 누구든 자신을 만진다면 그 사람을 마을에서 내보내 수도에서 공부하게 해주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미숙한 기술로는 그녀를 이기기에는 아직 너무 이른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단순히 수도에 간다고 해서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쉽다면 마을의 수장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를 그들에게 방해물이 되도록 준비시켰습니다. 특히 타우타는 그의 서투른 검술 실력으로 가장 거만하다고 여겼습니다. 그의 검술이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타우타의 무리는 유키가 자신들이 아직 배우지 못한 마법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학급 전체가 책상을 치우고 유키가 앞으로 나섰고 자신들의 부족함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그녀에게 반박했기에 그들을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그녀에게 반박했습니다. 학교의 다른 선생님들도 유키가 아이들에게 너무 엄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타우타의 보호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가 그렇게 그를 세심하게 보살피지만 가끔은 좀 더 너그러워야 할 필요가 있어. 한편 타우타의 무리는 유키가 마법을 사용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여전히 믿고 있었다. 10년 전에 마법이 널리 퍼졌지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적었고 그래서 마법 장치라는 도구가 만들어졌다. 이 장치들은 엄청나게 비쌌기 때문에 타우타의 무리는 여전히 옛 방식대로 훈련하기로 결정했고 수도에 가서 오비탈 엘리베이터로 알려진 탑에 발을 디딜 날을 목표로 삼았다. 훈련을 가려던 참에 타우타가 먼저 잠시 자리를 비울 것을 요청했다. 그러자 친구들은 오늘이 그에게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떠올렸다. 그는 부모님의 묘소를 찾아갔다. 부모님 산소에 참배하러 간 것이다. 몇 년 전 사고로 타우타의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그는 기억을 잃었습니다. 그의 기억들이요. 유키는 우연히 사고 현장을 지나다가 타우타를 구조했고 그로 인해 그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집에서는 종종 부딪히지만 매우 가까웠습니다. 갑자기 타우타는 그가 묘지를 방문할 때마다 항상 그를 보러 오던 누군가의 실루엣을 알아챘습니다. 그 인물은 그에게 오비탈 엘리베이터 꼭대기에서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비탈 엘리베이터요. 그날 밤 타우타는 유키를 위해 저녁을 준비했고 유키는 그의 공부가 요리 실력만큼이나 훌륭하면 좋겠네요. 그 후 다시 훈련에 돌입했는데 다음 날 그의 조는 유키에게 또 한 번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그들은 마법을 모르고서는 유키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타카바나 선생님은 그들에게 마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마법 장치를 주었지만 그의 친구들만 사용할 수 있었고 타우타는 마법에 대한 재능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에게 팔찌를 주었습니다. 그날 밤 타우타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팔찌를 조사하고 있었는데 유키가 알아챘습니다. 그녀에게 선물이라며 건네주었습니다. 다음 날 유키는 팔찌를 차고 있었는데 갑자기 타우타 일당에게 매복을 당해 마법으로 묶였습니다. 그때 타우타는 친구들에게 합류하려 달려가고 있었지만 유키를 제압하자마자 선생님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모두 기절시켰습니다. 그러자 타카바나는 마법으로 유키를 공격했고 팔찌 때문에 마법을 사용할 수 없었던 유키는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타카바나는 지난 6개월 동안 선생님으로 변장해 유키를 포획할 기회를 찾기 위해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그녀에게는 600의 현상금이 걸려 있었죠. 머리에 100만 달러. 타카바나는 유키 같은 흡혈귀에게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기에 즉시 제거하려 했다.
그녀를 즉시 끝장낼 생각이었다. 하지만 타우타가 그를 막으려 뛰어들었지만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다. 그러자 타카바나는 돌진하여 타우타의 팔 하나를 잘라버렸다. 그때 유키는 그를 감싸며 그와 그의 친구들이 통과했다고 선언했다. 이것은 또한 그녀가 타우타로부터 선물을 받은 첫 번째 순간이었기에 그녀는 기뻤다. 하지만 타카바나는 그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유키를 치려고 했다. 그는 타우타를 한 번 더 찔러 죽였고 그저 이를 뿐이며 개인적인 원한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키가 타우타를 불러 깨우며 자신이 그를 구할 때 반흡혈귀로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인간으로 죽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녀의 피를 마시고 불멸의 괴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이 타카바나에게 공격받기 직전이었기에 그는 빨리 결정해야 했습니다. 타우타는 유키의 피를 마시기로 했고 타카바라가 공격하려는 순간 타우타는 유키의 피를 마시기로 했고 타카바라가 공격하려는 순간 그는 그를 상대하기 위해 돌아왔다. 하지만 타카바나는 마법으로 그를 날려버리며 그가 무엇이든 간에 어린아이일 뿐 자신을 두렵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타우타는 재빨리 팔을 재생시켜 타카바나를 수십 미터 날려버릴 만큼 강력한 주먹을 날렸다. 수십 미터나 날아갔다. 그 후 타우타는 의식을 잃고 다시 유키를 만났다. 유키가 다치지 않은 것을 보고 놀랐고 유키는 자신이 뱀파이어이며 그도 이제 불멸의 존재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타우타는 괜찮다고 했지만 유키는 불멸의 어두운 면을 경험하게 되면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래도 타우타는 유키가 함께 있는 한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유키는 그가 가진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타우타와 유키는 더 위험해질까봐 수도로 향하며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곳에 머무는 것이 더 큰 위험을 초래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친구들은 곧 다시 만나 우주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유키는 타우타에게 탑 위에 도착하면 무슨 계획이 있냐고 물었지만 타우타는 그저 거기서 무언가 흥미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고 자신이 탑을 오른 것으로 유명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사람 없는 길을 따라갔고 타우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궁금해했습니다. 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걸까요? 유키는 그들이 이제 현상금 사냥꾼들의 표적이 되었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대학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우타는 빨리 수도에 도착해서 더 많은 친구를 사귀고 싶었지만 휴식을 취하는 동안 유키는 그에게 불멸의 존재라는 것은 14살짜리 몸에 영원히 갇히게 된다는 것을, 그러니 관계를 맺을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근처 폭포에서 목욕을 하러 갔고 유키의 경고가 사실임을 깨달았습니다. 거기서 그는 예상치 못하게 목욕을 하고 있던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즉시 그에게 검을 휘둘렀습니다. 타우타는 간신히 피했고 그 사람이 소년임을 깨달았습니다. 타우타는 그때서야 그 사람이 소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다 주먹 한 방에 맞고 갑자기 두 사람은 서로 소개를 하게 됩니다. 소년은 쿠로였는데 자신의 검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에 놀랐습니다. 처음으로 공격을 피했습니다. 두 사람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쿠로는 자신이 탑 꼭대기에서 왔으며 부유한 집안 출신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7주 전트 늙은 뱀파이어를 찾을 때까지 집에서 추방당했습니다. 늙은 뱀파이어 말입니다. 갑자기 유키가 도착했고 쿠로는 즉시 검을 뽑아 공격했습니다. 유키는 재빨리 쿠로의 정체를 알아챘고 쿠로는 타우타가 뱀파이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뱀파이어였습니다. 그러자 쿠로는 자신이 불멸의 사냥꾼 길드의 일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유키는 재빨리 쿠로의 몸을 찔렀고 타우타는 격분했습니다. 누군가를 죽였다고 생각하며. 하지만 유키는 쿠로 역시 불멸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다시 살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타우타는 여러 방법을 동원해 쿠로를 깨워야 했습니다. 알고 보니 쿠로는 불멸의 몸 때문에 가문에서 버림받았고 유키를 이기지 못하면 불멸의 몸으로 다시 자신의 종족에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유키는 쿠로와 싸울 것을 승낙했지만 먼저 자신의 제자인 타우타를 이겨야 했습니다. 타우타는 왜 자신이 이 일에 휘말리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쿠로는 즉시 공격을 시작했다.
쿠로의 결의를 본 타우타는 도전을 받아들였지만 조건을 걸고 싶어 했다. 조건을. 승자는 패자에게 요구를 할 수 있었다. 쿠로의 동의를 얻은 후 쿠로는 공정한 싸움을 위해 검을 꺼냈다. 하지만 타우타는 검을 내던지고 맨손으로 돌격했다. 타우타는 재빨리 쿠로의 얼굴에 발차기를 날린 후 쿠로의 사정거리 우위를 무효하기 위해 빠른 연타를 날렸다. 하지만 쿠로는 능숙하게 타우타의 등을 베고 재빨리 그의 목을 쳤다. 이 정도면 타우타가 멈출 줄 알았지만 그는 즉시 머리를 다시 붙였고 재생하여 엄청난 힘의 일격을 날려 쿠로를 바닥에 나가 떨어뜨렸다. 쿠로는 패배하여 타우타의 부탁을 들어 그의 친구가 되었다. 그들은 도시에 도착하여 온천에 갔다. 타우타는 쿠로의 패배 후 제대로 된 합의가 이루어졌으니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함께 목욕을 했지만 타우타는 여전히 쿠로가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는 또한 쿠로의 가족이 왜 그렇게 엄격한지 궁금해했다. 사실 주된 이유는 쿠로가 불멸의 몸 때문에 차별받았고 유키를 제거하라는 임무는 그를 집에서 쫓아낼 구실에 불과했습니다. 그를 집에서 내쫓기 위한 핑계였습니다. 타우타는 쿠로가 더 이상 돌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와 유키와 함께 여행을 떠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쿠로는 여전히 타우타를 완전히 친구로 생각하지 않았기에 타우타는 그에게 유키를 훔쳐보자고 했습니다. 사실 타우타는 유키를 훔쳐보는 것에 특별히 관심이 없었습니다. 수년간 함께 살았으니까요. 진짜 문제는 그저 쿠로와 함께 무언가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맨 먼저 올라간 그가 거기서 어린 소녀를 보았지만 그 소녀는 유키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이전 모습이 사실 자신의 진짜 모습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유키는 타우타를 약간 시험해 보기로 하고 만약 자신의 수건을 벗길 수 있다면 소원 하나를 들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키가 완전히 가슴이 없어서 다소 실망한 그는 얼음 덩어리를 던졌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고대 마법을 보여주기로 결심하고 얼음 폭풍을 일으켰다. 쿠로는 타우타를 보호하려고 달려들었지만 너무 늦게 타우타가 불멸의 존재라서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타우타는 쿠로에게 자신을 위로 던져달라고 부탁했고 그 덕분에 위로 솟아올라 성공적으로 유키의 수건을 가져와 그녀의 눈에 띄었다. 하지만 여전히 관심 없다고 주장했기에 유키는 그를 물에 빠뜨렸다. 물에. 쿠로는 웃었고 타우타는 그가 처음으로 미소 짓는 것을 보았다. 그 후 쿠로는 그들과 함께 여행하기로 동의했고 유키는 그에게 제자로 삼고 싶은지 물었고 그는 동의했다. 그 제안에 그는 동의했다. 이때 그들은 쿠로의 수건 두르는 방식에 대해 궁금해졌다. 그들은 다시 길을 떠났고 쿠로는 마침내 자신이 속한 곳을 찾았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했다. 타우타는 더 많은 불멸자들을 모아 팀을 구성하여 세상을 보호할 것을 생각했다. 세상을. 바로 그때 유키를 태우러 호송대가 갑자기 도착했습니다. 카렌이라는 소녀가 타우타가 누구냐고 물으며 만약 그가 외부인이라면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키는 타우타 역시 불멸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타우타의 생각이 좋았지만 불행히도 이미 오래전부터 불멸자들을 위한 조직을 설립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더 차가운 배 안에서 쿠로는 유키가 어떤 조직을 만들었을까 궁금해했습니다. 카렌은 유키가 어떻게 2년 동안 타우타를 돌봤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유키는 단순히 자신이 만난 모든 불멸자들 중에서 카렌과 타우타가 가장 강력한 불멸의 힘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인류가 멸망에 직면한다면 카렌과 타우타가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두 생존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카렌은 여전히 타우타를 싫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유콜더 본부, 본토에서 10km 떨어진 섬이자 온천 리조트로 운영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2년 만에 유키의 귀환을 환영하기 위해 조직원들이 유키 주위에 모였습니다. 타우타는 여기 불멸자들 중 흡혈귀가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해했고 그 수가 매우 적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몇 조직원들은 타우타에게 불멸자들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멸의 존재, 마법으로 얻은 자, 유전적으로 타고난 자, 현자의 돌덕분인 자, 그리고 기계적 증강으로 불멸을 얻은 자들도 있었다. 더욱 특이하게도
마치 비디오 게임처럼 여러 개의 목숨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자 2명의 구성원이 사과하며 자신들을 소개했다. 고로, 6번 구성원, 그리고 일규, 10번 구성원이라고. 10번. 고로는 타우타와 쿠로가 정식으로 가입하려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통은 조직 아래에 있는 마법 짐승을 조사하는 시험이었지만 그들은 규칙을 바꾸기로 했다. 대신 주말 전에 적어도 한 번만 공격을 성공시키면 통과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주말 전에 말이죠. 무기를 사용하든 안 하든, 직접 공격을 하든 매복을 하든, 어떤 방법이든 허용되었습니다. 쿠로는 그들이 그렇게 큰 핸디캡을 줄 의향이 있다는 것은 그들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청나게 강하다는 거죠. 그러자 고로는 자신이 쿠로의 상대가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타우타는 일규의 상대로 배정되었지만 카린이 나서서 그와의 대결을 자신이 맡겠다고 했습니다. 타우타는 즉시 돌진했지만 순식간에 카린에게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카린. 유키는 그에게 상대가 여자라고 해서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전투에서 말이죠. 한편 쿠로도 재빨리 자신의 싸움에 합류했습니다. 다음 날 타우타는 쿠로에게 카린을 여러 번 기습하려 했지만 계속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말이죠. 역시 카린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강했습니다. 쿠로 또한 고로가 그들과 싸웠던 때만큼이나 강력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고로는 자신의 경험과 본능에만 의존하여 모든 공격을 피했습니다. 아직 일주일의 시간이 남았지만 그들이 실력을 향상시키지 못한다면 그들은 상대방에게 한 번도 공격을 적중시키지 못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지나가던 하녀가 넘어지는 바람에 그들은 그녀를 도와 쓰레기를 치우도록 했다. 그 소녀는 자신을 여관에서 일하는 평범한 사람 시노부라고 소개했다. 그녀는 시골 출신이었고 어떤 이유로 여기로 정글을 왔다고 했다. 타우타는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자신에게 알리라고 말했다. 쿠로는 그에게 시험에 대해 상기시켰지만 그는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생각하겠다고 했다. 지금 너무 생각한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들은 시노부에게 더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고 그녀는 아직도 몇 가지 물건을 창고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키는 과거 타우타의 할아버지에게 똑같은 도전을 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타격을 입히라는 도전이었죠. 이 장면은 영화 초반에 나왔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확인해보세요. 관심 있으시다면 말이죠. 다시 타우타와 쿠로에게 돌아가 보면 두 사람은 창고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갑자기 타우타는 자신을 안내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따라가자 창고처럼 보이는 곳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자 쿠로는 그곳이 전혀 창고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안으로 들어가자 그곳이 창고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거대한 구조물을 발견하고 탐험하기로 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검과 한 남자를 발견했다. 그는 자신을 조직의 2인자, 진베이라고 소개했다. 유키 다음가는 실력자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술에 취한 모습에 의심이 들었다. 하지만 그의 술 취한 모습은 그들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진베이는 그들 중에 타우타가 누구인지 물으며 그에게 검을 뽑아보라고 했다. 만약 그가 할 수 있다면 진베이는 그에게 검을 주겠다고 했다. 그 검은 위대한 마법사가 만들었지만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그곳에 그대로 남겨져 있었다. 타우타는 검이 다루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허리에 차고 있는 게 흥미로워 보여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빼기가 어려웠습니다. 갑자기 전에 들었던 목소리가 칼의 노를 돌려서 다시 시도해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그렇게 하자 완전히 뽑을 수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칼 자체의 것이었고 자신을 노보로라고 소개했습니다. 진베이는 노보로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지만 칼은 한 곳에 머무르는 것에 지쳐서 함께 여행할 무사를 찾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자 진베이는 칼을 들고 무게를 조절할 수 있는 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무게를 1톤으로 설정하고 타우타에게 던졌고 타우타는 즉시 손이 잘렸습니다. 잘려나갔습니다. 그러자 진베이는 무게를 50톤으로 올리고 휘둘러 무게를 늘리는 이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무게를 증가시키는 이점을 시범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노보로를 익히는 것은 힘든 여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타우타는 그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진베이는 그들에게 바깥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앞으로 여기서 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타우타와 쿠로는 동굴에서 훈련하면서 자주 시노부의 일을 도왔습니다. 진베이는 유키에게 두 아이를 자신에게 훈련시키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유키는 단순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지 확인하는 중이었다. 7일간의 훈련 후, 두 사람 모두 이제 도전에 다시 임할 준비가 되었다. 쿠로는 고로와 맞서 싸웠고, 타우타는 카린과 대결했다. 카린은 타우타가 매복 전술을 포기했음을 알아챘다.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비효율적이었다. 그는 자신이 베면 상처가 날지 물었지만 카린은 상처나지 않을 거라고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 그녀는 괜찮다고 했고 그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 타우타는 즉시 뛰어내려 그녀와 싸움을 시작했다. 칼의 무게를 늘린 후에도 그는 여전히 카린을 놀라게 할 수 없었다. 한편 쿠로는 여전히 고로에게 압도당하고 있었다. 고로는 쿠로의 발놀림은 뛰어나지만 검술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 순간 쿠로는 이 상황에서 타우타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했다. 그러고는 고의로 손이 잘리도록 내버려두고 잘린 팔을 조종하여 고로의 뒤를 찔렀다. 그리고는 게임 메커니즘처럼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 아직 250개가 넘는 목숨이 남았음을 드러냈다. 고로는 오랜만에 목숨을 잃었고 쿠로가 이겼음을 인정했다. 한편 시노부는 타우타가 카린과 여전히 싸우는 동안 갑자기 괴물에게 발견되었다. 타우타는 카린을 상대로 버티고 있었다. 그는 공격에 맞춰 칼의 무게를 지속적으로 조절하는 법을 익혔고 마침내 카린의 다리를 쓸어 넘어뜨려 방어의 틈을 만들어냈다. 카린은 넘어졌다. 그는 즉시 찌르려고 몸을 날렸다. 하지만 공격을 가하기 전에 시노부의 비명에 그는 그녀에게 달려가야 했다. 도와주려고. 더 많은 괴물들이 몰려드는 것을 발견하고 카린은 시노부를 구출할 수 있도록 괴물들을 유인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한 마리의 괴물이 남아 있었기에 타우타는 그것을 처리해야 했다. 그는 성공적으로 시노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왔고 얼마 후 다른 이들이 도착했다. 하지만 타우타는 검의 출력을 50톤으로 설정하고 괴물 무리 속으로 뛰어들었고 순식간에 괴물들을 증발시켰습니다. 그 후 유키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도착했고 타우타가 아직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하지만 카린은 그에게 더 이상의 기회를 주지 않았지만 적어도 자신의 제복을 손상시키는 데는 성공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적어도 말이죠. 유키는 누군가가 땅에 구멍을 뚫어 괴물들이 나타나도록 했다는 것을 의심했습니다. 괴물들이 말이죠. 결과적으로 쿠로와 타우타는 그들을 모두 제거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진베이에 관해서는 유키의 술을 몰래 마신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도 지하구역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들은 3명 모두 표면으로 돌아가기 전에 모든 괴물들을 스스로 처리해야 했습니다. 표면으로 돌아갈 수 있기 전에 다음 날 타우타는 유키가 맡긴 또 다른 임무를 떠나려 한다고 시노부에게 말했습니다. 유키가 맡긴 임무였습니다. 그와 쿠로는 다가오는 임무에서 카린을 지원하기 위해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타우타는 호화로운 차를 타고 갈 거라고 상상하며 시노부를 위해 기념품을 가져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노부에게 기념품을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여정이 시작되자 그는 걸어서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침입자가 나타난 수도였습니다. 카린은 세계가 항상 부의 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어왔고 이곳도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빈민가는 위험하고 불법적인 곳으로 여겨져 사회로부터 고립되었습니다. 나머지 사회로부터 부유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랐습니다. 주저없이 타우타는 곧바로 뛰어내려 부유한 사람들을 공격했지만 수녀에게 그들 또한 우코홀더의 일원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카린은 타우타가 정말 바보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그룹은 그 지역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어야 했고 타우타는 심지어 요리를 해서 수녀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의 요리는 어떤 사람들보다 낫다고 소마라는 이름의 슈퍼셰프. 카린은 타우타가 요리밖에 잘하는 게 없다면 차라리 요리사가 되는 것을 고려해볼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매일 요리를 누가 담당할지 팔씨름으로 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타우타가 항상 지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그 후 카린은 그들을 데리고 빈민가를 둘러보았는데 빈민가는 계속 확장되어 이제는 2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사람들이 그들을 강제로 내쫓으려고 왔기 때문에 그들은 우콜더의 보호를 구했습니다. 그 후 타우타는 훈련을 하러 갔고 빠른 움직임을 연습하려 했지만 들키고 말았습니다.
잘못했다고 바로 발길질을 한 남자. 그 남자는 떠돌이 무술가였는데 제대로 된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빠른 움직임을 위한 기술을 말이죠. 하지만 타우타는 사실 팔씨름에서 이기기 위해 훈련 중이었고, 그래서 그 남자는 그것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먼저 빠른 움직임을 시범 보였고, 그림까지 그려가며 다리의 움직임을 마스터하면 팔씨름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카이도라고 소개하며 발놀림을 마스터하는 것은 세상을 마스터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상 자체를 마스터하는 것이라고. 그러고는 바람을 발판 삼아 공중으로 뛰어올랐는데 타우타는 매료되었습니다. 카이도는 타우타가 자신의 비법을 배울 수 있다면 제자로 삼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그날 밤, 타우타는 발만 사용해서 요리를 시도했는데 평소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발로 음식까지 먹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는 민첩한 움직임이 향상되었지만 카이도가 원하는 것처럼 발을 손처럼 자유자재로 다루는 경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타우타는 계속해서 모든 것을 발로 하며 카이도와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또한 루키라는 소년과 친구가 되었는데 루키는 타우타처럼 발을 사용하는 것을 배우는데 관심이 있는 듯했습니다. 훈련 중 한 번, 카이도는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훈련 중에 자신이 가장 힘들었던 점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광이 취급을 받는 것이었다고 한탄했다. 미치광이처럼 취급당하는 것. 타우타는 발차기 기술 훈련을 계속하는 동안 카이도는 다른 2명의 팀원을 만나러 갔다. 나머지 2 팀원을 만나러. 그들은 불멸자 사냥을 전문으로 하는 집단이었고 카이도 자신은 늑대인간이었다. 타우타의 훈련을 계속했지만 모든 것을 가르쳐주지는 않았다. 한편 타우타와 루키는 조직원들에게 식사를 배달하러 갔다. 그들의 조직원들에게. 하지만 그들이 떠나자마자 그 2 조직원은 암살자들의 공격을 받았다. 망토들. 같은 시각, 카리는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검은 옷을 입은 외눈박이 남자가 갑자기 바로 옆에 나타나 공격을 해왔고 카리는 마법방벽으로 막아냈습니다. 그의 총을 빼앗아 비키라고 명령했지만 그는 여전히 잠깐 그녀와 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카린을 계속해서 찔렀지만 카린은 그를 욕조 밖으로 날려버리고 달려들며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빨리 총을 꺼내 카린의 입에 총을 쏘며 놓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용병대 소속 징즈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용병대원 징즈라고 소개했습니다. 한편 타우타와 루키는 고초를 죽고 있었는데 루키가 대학에 가서 사업가가 되어 슬럼가를 바꾸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사업가가 되어 판자촌을 바꾸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주변에서 여러 곳에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타우타는 즉시 달려갔지만 루키가 공격받자 타우타는 다시 돌아와 그를 구했습니다. 한편 쿠로는 다른 공격자들을 처리하며 그들이 누군가 원격 조종하는 인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조직의 지원군을 요청하고 민간인들을 대피시켜야 했습니다. 타우타는 루키에게 먼저 도망치라고 했지만 카이도에게 매복 공격을 당해 칼에 찔렸습니다. 몇 번이고 강력한 공격을 날려 그를 전투에서 날려버렸습니다. 전투에서 한편 눈먼 검객은 쿠로와 싸우고 싶어 했습니다. 반면 카리는 징지가 그림자 조종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림자를 이용해 그녀를 속박하고 계속 그녀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쿠로는 이제 홀로 2명의 적과 맞서 싸워야 했고 카이도의 속도에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팔을 잃었지만 역습을 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카이도는 곧 쿠로의 재생 능력이 어떤 종류인지 알아챘습니다. 그것은 손상이 치유 속도를 넘어서면 극복할 수 있는 종류였습니다. 쿠로가 방어 태세를 갖추려는 순간 카이도가 그의 뒤에 나타나 몸을 2 동강 냈습니다. 절단했습니다. 타우타 일행은 이제 완전히 절망에 빠져 상황을 반전시킬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런 방법도 없었습니다. 쿠로는 타우타 쪽으로 날아갔고 타우타는 인장을 풀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봉인을 해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루키가 예상치 못하게 앞으로 나서며 쿠로와 타우타를 지키려 했습니다. 쿠로와 타우타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한편 징지는 카린이 유럽의 어느 마을에서 살았던 불멸의 소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마을에 살았던 소녀였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마녀 사냥 조직에게 쫓기던 중이었고 그들은 그녀를 없애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징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오랫동안 그녀를 찾았습니다. 그녀의 재생 능력 덕분에 출혈은 없었지만 고통은 여전히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인간들에게 고통받았던 그녀가 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루키는 카이도에게는 전혀 무력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물었고 그 맹인은 그들의 고용주가 가난한 자들에게 속하지 않은 땅을 되찾고 싶어 했습니다. 그 탑이 화성과 그들의 고객들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들은 자신의 재산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정리하기 위해 용병들을 고용했던 것입니다. 루키가 죽을 위기에 처하자 히로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결국 타우타에게 구조되었습니다. 동시에 카리는 징지의 사타구니를 걷어찼습니다. 그녀는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성스러운 빛을 지니고 있었기에 그의 그림자 마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를 가장 역겨운 변태라고 부르며 두들겨 팼습니다. 그녀가 만나본 사람 중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그 맹인은 타우타가 카이도의 마법에서 어떻게 풀려났고 어떻게 손에 그 장갑을 끼게 되었는지 혼란스러워했다. 타우타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자신의 친구들을 다치게 했으므로 자신이 그들에게 갚아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그 둘을 주먹으로 날려버렸고 카이도는 매우 흥분했다. 그는 타우타 같은 사람들과 싸울 기회를 얻기 위해 이런 더러운 일을 한다고 인정했다. 타우타 같은 사람들 말이다. 타우타는 히로에게 회복하는 데 얼마나 걸릴지 물었다. 그에게 상당한 시간이 더 필요했기에 타우타는 두 상대를 모두 자신이 상대하기로 했다. 혼자서. 하지만 카린이 지원을 와주었고 타우타는 자신감 있게 카이도를 공격할 수 있었다. 드러냈다. 그는 카이도와 같은 움직임 기술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이 그런 혐오스러운 일에 가담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1. 하지만 카이도에게는 싸울 수만 있다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격돌했고 카이도는 타우타가 이미 자신의 속도를 따라잡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거슬. 두 사람은 쉴 새 없이 공격을 주고받았고 결국 카이도는 비장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씁니다. 그는 번개처럼 빠른 공격으로 쇄도하여 타우타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하지만 타우타가 갑자기 검은 날개를 펼치고 심장을 재생시키자 그는 경악했습니다. 맹인은 그것이 영혼의 침식을 대가로 사용자에게 불멸과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부여하는 최고의 흑마법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 마법을 사용한 사람이 2명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키였고 두 번째는 그와 유키가 25년 전 화성에서 맞닥뜨렸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극도로 잔혹했기에 그는 세 번째 사용자를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나타나다. 하지만 그가 행동하기 전에 타우타가 카이도를 날려버렸다. 타우타는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끊임없이 힘으로 바꾸었다. 하지만 카레는 그 눈먼 남자에게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타우타가 제어력을 잃으면 그들의 조직이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이도는 패배하여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타우타는 정신을 차리고 그를 끝장내는 것을 주저했다. 타우타는 카이도를 나무라며 그렇게 비참한 패배자처럼 거기 누워 죽기를 기다리지 말고 일어나서 자신을 이겨보라고 말했다. 그때 카이도는 타우타가 자신의 힘을 봉인했음을 깨달았다. 카이도는 그제야 타우타가 자신의 힘을 봉인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를 불멸하게 만든 것은 흑마법이었기에 이제는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반대로 카이도의 늑대인간 재생 능력은 그가 점차 회복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패배를 인정하고 타우타에게 자신의 힘의 일부로 흑마법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힘의 일부로. 결정적으로 승리하기를 원했던 그는 팔씨름을 제안했고 타우타는 그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도전을. 맹인은 타우타가 흑마법을 억누를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 후 카이도는 자신이 언제나 세상의 정점에 서 있다고 믿으면서 타우타에게 두 번째 비전을 가르쳤습니다. 정점에. 그는 동전을 공중으로 던진 후 즉시 타우타의 팔을 내리쳤지만 타우타는 굳건히 버텼다. 타우타는 카이도가 정말로 이렇게 비참한 곳에서 기꺼이 죽을 만큼 강한지 의문을 가졌다. 비참한 곳에서. 카이도는 이 세상은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가난한 자는 불평할 권리가 없다고 말하며 받아들였다. 하지만 타우타는 그에게 다른 관점을 보여준 후 그를 옥상에서 바닥으로 곧장 내리쳤다.
내리쳤다. 완패를 인정한 카이도는 죽기를 원했지만 타우타는 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잠시 후 맹인은 물러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유키가 도착하여 자신의 얼음 마법으로 불길을 껐습니다. 마법으로요. 그곳에 맹인이 있는 것을 보고 놀랐고 그는 자신의 검으로 공간 균열을 만들어 카이도를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빈민가 주민들은 시련을 극복한 것을 축하했습니다. 고난을요. 한편 타우타는 자신의 안에 있는 어둠의 마법에 대해 의문을 품었고 유키는 그가 자신의 피를 마셨으니 자신의 힘을 지닌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때 어둠 속의 인물이 멀리서 관찰하며 타우타를 알아봤습니다. 돌아온 노브로는 임무에 함께 가지 못한 것에 대해 쿠로에게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쿠로는 노브로가 타우타의 흑마법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물었지만 노브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쿠로는 타우타가 유키로부터 단순히 물려받았다는 것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거의 최고 수준의 마법을 단순히 상속으로 얻는다는 것은 너무 쉽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타우타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브로는 쿠로가 타우타에게 마음이 있는 것 아니냐며 농담을 했습니다. 쿠로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직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황한 쿠로는 노브로를 바닥에 내던지고 도망쳤다. 노브로는 그저 쿠로를 놀렸을 뿐인데도 말이다. 한편 타우타는 시노부와 함께 바다 위를 호버크래프트를 타고 즐겁게 달리고 있었다. 그녀는 고철장에서 우연히 발견해서 수리했고 운 좋게도 작동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시노부는 매년 열리는 대회인 솔라 레이스에 참가할 기계를 만들겠다는 자신의 꿈을 밝혔다. 매년 열리는 대회였다. 타우타는 시노부가 그 가능성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지지하기로 했다. 참가할 가능성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쿠로는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다. 이유도 모른 채 방으로 돌아온 그는 쿠로가 여자아이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란 카리는 쿠로와 타우타가 남녀가 함께 방을 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쿠로는 자신은 반인간으로 태어날 때 성별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16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의 성별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리는 타우타 곁에 있고 싶다면 여자아이로 선택하라고 쿠로에게 조언했습니다. 그녀는 조언과 동시에 쿠로를 공격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쿠로를 타우타 곁에 가까이 두어 유키에게 더 가까워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쿠로가 타우타를 진심으로 좋아하지만 아직 고백하지 못했다고 믿었습니다. 아직 말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이큐가 나타나 카린에게 쿠로를 그렇게 압박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녀는 단지 조언을 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저 충고를 하는 것일 뿐이라고 우겼습니다. 그러자 이큐는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쿠로는 여자로 변장하고 다른 신분으로 타우타와 데이트를 해서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성별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자신의 성정체성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자 쿠로는 머리를 금발로 바꾸고 타우타를 만나러 갔고 자신의 사촌이라고 소개하며 수도를 구경시켜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신의 사촌이라고 소개하며 타우타에게 수도를 구경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타우타는 그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이 기회에 수도를 둘러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카리는 타우타 같은 바보는 쿠로를 알아보지 못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원래 쿠로에게 부탁하려고 했지만 이큐에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쿠로가 바빠서 이큐가 대신 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쿠로와 타우타는 시노부의 차를 빌렸고 타우타는 뒷좌석에 앉아있는 여자아이가 궁금했습니다. 시노부는 그 여자아이가 탑에서 왔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브로를 남겨둔 채 본토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즐거운 하루를 보냈고 타우타는 쿠로의 마음을 진심으로 설레게 했습니다. 타우타와 쿠로는 즐거운 하루를 함께 보냈고 타우타는 쿠로의 심장을 기쁨으로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기쁨으로 어느 순간 쿠로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고 타우타가 신발을 고쳐주었다. 그 후 쿠로는 탑에 가보고 싶다고 말했고 두 사람은 함께 탑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전에 그림자를 조종했던 징지가 그들을 발견했다. 한편 유키는 타우타를 걱정했다. 그녀는 그의 어둠의 마법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지 자신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타우타에게 관심을 가질까봐 두려워했다. 그녀가 말한 사람은 이전에 타우타를 관찰했던 백발의 남자 운명이었다.
타우타가 수도에 있다는 말을 듣고 그는 즉시 출발했다. 그때 타우타와 쿠로는 탑의 전망대에 도착하여 경치를 감상했다. 경치가 타우타가 일상에서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신하지 못한 쿠로는 그에게 직접 물었다. 타우타는 쿠로를 소중한 친구로 여겨왔다고 말했고 그 말에 쿠로는 남자로 있는 한 타우타 곁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쿠로는 이어서 여자로서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타우타는 쿠로가 귀엽다고 생각했고 그 말은 쿠로의 내적 갈등을 더욱 깊게 했다. 그때 징지가 공격해왔지만 타우타에게 순식간에 날려졌다. 그 후 타우타를 그림자로 속박하여 쿠로가 개입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쿠로는 검사에게 재빨리 저지당했다. 검사는 쿠로를 재빨리 제압하고 징지에게 타우타를 데려가라고 재촉했다. 쿠로는 여성의 몸에 익숙하지 않아 자신의 힘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내 반격하며 불멸의 힘을 드러내자 검사는 쿠로를 탑에서 떨어뜨렸다. 그는 다시 쿠로를 쓰러뜨리고 타우타와 함께 데려가려 했다. 하지만 쿠로는 마침내 자신의 감정을 깨닫고 속박에서 벗어나 주먹으로 징지를 날려버렸다.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 쿠로는 검사를 몰아붙였고 타우타를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타우타가 의식을 되찾자 거기에 쿠로가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쿠로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우연히 탑 안에 들어갔고 여동생을 무사히 구출했다고 주장하며 여동생을 안전하게 데리고 나왔다고 말이다. 결국 쿠로는 자신의 성별과 상관없이 타우타 곁에 남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타우타는 쿠로의 여동생이 매우 예쁘고 온화해서 자신이 결혼할 이상적인 여성상이라고 말하며 쿠로로 하여금 자신의 성별 선택을 더욱 고민하게 만들었다. 더욱더 말이다. 그들이 떠나자 일규와 칼을 다시 만났다. 카리는 쿠로를 따로 불러 비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일규는 타우타가 전에 만났던 소녀 키리를 소개했다. 뜻밖에도 키리는 타우타와 따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요청했다. 그녀는 그를 옆으로 데려가 무릎을 꿇게 한 뒤 자신을 6번이나 지키지 못했다며 얼굴을 발로 찰 것이라고 선언했다. 바로 그 후 키리는 갑자기 암살당했고 타우타는 공격자가 싱지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직후 키리는 갑자기 암살당했고 타우타는 공격자가 싱지임을 깨달았다. 그 공격자는 싱지였다. 그 소녀는 타우타에게 손을 잡으라고 한 뒤 그를 그들의 기지로 되돌려 보냈다. 하지만 더 이른 시간으로 구체적으로는 그와 쿠로가 외출을 위해 막 떠났던 이른 아침으로 그때 그는 외출을 위해 막 떠났었다. 타우타는 카린과 이큐를 다시 만났고 카린은 타우타가 거기에 있는 이유를 궁금해했다. 키리가 자신의 능력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말하지 않았던 것 같았기 때문이다. 배 위에서 키리는 나무 아래 자신이 만들어낸 모래 언덕이 불이 계속 타오르는 한 활성화 상태를 유지하는 부활 지점이었죠. 계속 타오르는 동안 그녀가 죽을 때마다 그 지점에서 부활하여 다른 사람들과 손을 맞잡으면 함께 부활시킬 수 있었죠. 그들의 손을 잡으면요. 하지만 이전 6번의 리셋에서 타우타는 싱지를 쫓아 그녀의 손을 놓았기에 그녀와 함께 성공적으로 돌아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후 그룹은 이전 루프처럼 다시 쿠로를 만나러 갔고 다시 한번 흩어졌습니다. 키리는 자신이 회의를 위해 궤도 엘리베이터 꼭대기에 도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을 들은 타우타는 그녀와 함께 가기를 바라며 이전처럼 들떠했습니다.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 나눈 대화. 그때 싱지가 나타났지만 타우타에게 날려버렸다. 싱지는 그림자 속으로 숨어들어 다른 각도에서 공격하려 했지만 나브로를 데리고 온 타우타는 그를 제압했다. 타우타는 검의 무게를 더하고 단 한 방에 싱지를 쓰러뜨렸다. 그러자 키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마법사 페이트가 타우타를 사냥하고 있다고 밝혔다. 처음 루프를 재설정했을 때 그녀와 쿠로는 타우타와 다른 이들과 헤어졌고 그때 그녀는 페이트가 타우타를 찾아 탑까지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규가 페이트를 공격하려 했지만 순식간에 소멸당했습니다. 카리는 공허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타우타는 목이 잘렸으며 쿠로는 달려들었지만 순식간에 쓰러졌습니다. 키리 자신은 돌이 되었습니다. 페이트는 자신이 타우타의 진정한 주인이며 그를 되찾으러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키리는 돌이 된 채로 있으면 리셋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칼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 리셋을 강제로 실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타우타는 쏟아지는 새로운 정보에 여전히 압도당했지만 정확히 페이트가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페이트는 누구였던 걸까요? 키리에 따르면 페이트는 한때 영웅이었지만 이제는 인류의 적이 되었습니다. 페이트가 자신을 타우타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키리는 대답할 수 없었다. 이 시점에서 이큐와 카린도 키리의 능력에 대해 알게 되었지만 불멸자의 비밀은 그들의 가장 큰 약점이기도 했기에 더 이상 캐묻지 않기로 했다. 그 약점은 모든 불멸자들 중에서 키리의 불멸의 형태는 배신당한다면 가장 취약했다. 그 결과는 심각할 것이다. 결과는 심각할 것이다. 그들은 키리를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그녀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안심시켰다. 걱정할 것 없다고. 그러자 키리는 유키와 함께 계획한 작전을 공개했다. 운명이 나타날 시간을 알게 된 그들은 그를 포획하기 위한 함정을 설치하기로 했다. 일행은 탑으로 돌아왔고 타우타는 운명을 유인하는 역할을 맡았다. 카린과 이큐는 그를 붙잡아 시간을 끌고 쿠로와 키리는 운명을 붙잡기만 하면 되었다. 키리는 그를 동굴 속에 있는 부활 지점으로 이동시킬 수 있었다. 그들의 기지 아래에 있는 동굴 속에 있는 하지만 이큐는 일행과 함께 돌아가겠다고 고집했다. 계획이 확정되자 모두 제자리로 흩어졌다. 이큐는 원격으로 위성을 조종하며 준비를 위해 탑을 조준했다. 그들은 또한 유키가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키리는 운명이 유키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유키가 주변에 있다면 무모하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가 주변에 있다면 무모하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타우타는 낯선 사람과 부딪혔고 그에게 수수께끼 같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한편 타우타는 운명에 대해 더 알아보려고 했고 유키가 이미 그를 위해 정보를 준비해 두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80년 전 운명은 화성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전 세계를 구했습니다. 당시 타우타의 할아버지는 그와 함께 화성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영웅들이죠. 얼마 후 유키가 그들과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타우타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운명은 변했고 인류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할아버지와의 과거 관계 때문에 타우타를 추격하고 있었고 그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타우타가 운명의 의도를 생각하던 중 다른 이들이 운명이 도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를 보자마자 타우타는 친구들도 운명의 뒤에 있고 따라오고 있기에 이큐에게 공격을 멈추라고 즉시 말했습니다. 친구들도 운명의 뒤에 있었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운명이 이미 자신을 발견했음을 깨달은 타우타는 후퇴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그를 직접 마주했다. 그의 두 친구가 그를 알아보고 달려와 인사하며 자기네 아는 사람이 최근에 그 지역에 가게를 열었기 때문에 그곳에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바로 그때 이큐는 갑자기 하녀에게 제지당해 행동을 취할 수 없게 되었다. 행동을 못하게 되었다. 그러자 운명이 타우타 앞에 나타나 처음에는 친절하게 행동했지만 타우타의 두 친구가 인질로 잡혀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타우타는 꾸며내지 않고 그에게 직접 맞섰다. 운명은 그를 설득하려 했고 이큐는 그럴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타우타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았고 결국 쓸모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타우타는 운명의 이큐에 대한 말을 믿지 않고 그에게 반항하기로 결심했다. 이큐에 대해서 운명은 그에게 현명하게 행동하라고 경고했다. 순식간에 모든 사람을 없앨 수 있다면서 순식간에 그에 대한 응답으로 타우타는 갑자기 운명이 테러리스트라고 외쳤고 주변 시민들이 도망치기 시작했다. 카린은 재빨리 움직여 운명의 공격을 피하고 타우타의 두 친구를 그의 소나귀에서 떼어냈다. 그녀와 타우타는 동시에 공격을 가했지만 운명은 그것들을 막았다. 손쉽게 타우타는 운명의 장벽을 뚫기 위해 검의 무게를 늘렸고 일규는 재빨리 기회를 잡아 주도권을 되찾고 위성 기반 발사체를 운명에게 발사했다. 운명이 막으려 할 때 쿠로와 키리는 돌격했다. 쿠로는 막혔고 키리는 타우타와 카린과 함께 운명을 옮기려고 전력으로 돌진했다. 하지만 키리는 순식간에 석화되었고 계획은 실패했다. 후퇴를 고려하던 그때 운명은 장벽을 회복하는 데 5분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타우타에게 그를 사로잡을 기회를 주었다. 기회를 포착한 타우타는 전투에 뛰어들었다. 한편 카린은 샤오바라는 노승을 만났다.
쿠로는 이전에 검사 아수라와 맞서 싸웠고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일규는 이와이라고 불렸다. 그들은 모두 운명의 조직, 실버윙의 일원이었다. 쿠로는 아수라가 6개의 팔을 가진 화성인임을, 그리고 이와이는 일규처럼 기계였지만 훨씬 더 많은 전투 경험을 가지고 있음을 곧 알아챘다. 그때 카리는 키리의 손에 새겨진 숫자를 발견했다. 한편 타우타는 발놀림을 이용하여 운명을 공격하려 했지만 운명은 간단히 그의 공격을 막았다. 그러고는 다가가서 타우타에게 칼날비를 퍼부었다. 타우타는 살아남았지만 페이트는 타우타의 할아버지는 10살 때 그 공격을 흠집 하나 없이 피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타우타는 페이트가 자신의 할아버지에게 이상할 정도로 집착하는 것 같다고 느꼈다. 그러자 타우타는 공격을 하기 위해 돌진했고 페이트는 타우타가 중력 기반 검술에 이미 얼마나 능숙해졌는지 놀랐다. 그 후 타우타는 페이트에게 공격을 가했고 페이트는 물러서서 마법 주문을 준비해야 했다. 타우타는 페이트에게 일격을 가했고 페이트는 물러서서 마법 주문을 준비해야 했다. 타우타는 페이트에게 타격을 입히는 데 성공하여 그를 후퇴하게 만들고 마법 주문을 준비하게 했다. 주문. 카리는 키리의 손에 있는 숫자에 대해 타우타에게 알려주었고 그로 인해 타우타는 키리가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키리는 계획이 있었다. 그는 숫자가 0이 되면 모두 재집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타우타는 페이트를 조롱하며 근접전을 두려워한다고 말했습니다. 격분한 페이트는 곧바로 그에게 달려들어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타우타는 검의 무게를 더해 둘 다 카린의 위치 쪽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카운트다운이 0이 되자 키리는 즉시 시간을 되돌려 모두를 다시 과거로 보냈습니다. 페이트는 자신이 동굴 안에 갇혀 유키와 마주하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 유키는 그저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페이트는 그들의 인연은 20년 전에 이미 끊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에 둘 다 싸울 의향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의미가 없을 것이다. 둘 다 불멸의 존재였으니까. 대신 운명은 그들이 각자 하나의 질문을 하는 대신 석방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세상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고 그들은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었다. 타우타는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떤 질문부터 해야 할지 망설였다. 그래서 이큐가 먼저 질문했다. 운명은 타우타가 왜 필요했는가? 운명은 할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타우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믿었던 타우타는 유키가 그에게 진실을 숨겨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운명에 따르면 타우타의 할아버지를 구출하는 것은 태양계의 120억 명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쿠리는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타우타의 할아버지는 누구를 더 소중히 여겼을까요? 운명인가? 유키인가? 운명은 타우타의 할아버지는 많은 사람들을 소중히 여겼지만 유키는 오직 타우타의 증조부만을 사랑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쿠로는 운명이 타우타를 필요로 하는 것이 긴급한 상황인지 물었습니다. 운명은 필요하다면 그 임무를 20년 더 기다릴 수 있다고 답했다. 마침내 타우타의 차례가 되었다. 그는 운명이 자신의 부모를 죽인 사람인지 물었다. 운명은 자신이 그랬다고 인정했다. 격분한 타우타는 그 자리에서 그와 싸울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 순간 타우타의 몸에 있는 낙인을 통해 타우타의 할아버지 네기의 모습이 나타났다. 타우타의 몸에 있는 낙인을 통해서 말이다. 네기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으며 타우타에게 해줄 말이 많다고 확인했다. 갑자기 유키는 쿠로에게 통신장치를 찾아서 파괴하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네기는 타우타에게 운명이 위협하는 위기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고 알렸다. 전 태양계를 운명은 진심으로 타우타를 돕고 싶었지만 네기는 그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진실을. 하지만 그가 더 말하기 전에 쿠로가 통신을 끊었습니다. 연결을. 이때 운명은 지금이 싸울 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타우타는 아직 할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키리는 운명을 잡는 수고를 했는데 유키가 그를 놓아준 것에 대해 매우 좌절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타우타의 할아버지가 나타났을 때 그녀만이 더욱이 타우타의 할아버지가 나타났을 때 그녀는 유일하게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 카리는 키리가 타우타에게 마음이 있는 것 같다는 걸 눈치챘고 그래서 그런 중요한 순간을 놓친 것을 후회했습니다. 한편 타우타는 유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어보려 했지만 유키는 계속해서 화제를 피하며 아직은 모든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귀족 여성이 그들의 기지에 도착하여 타우타와 유키와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나중에 타우타가 훈련 중 실수로 몇 개의 시노부가 버리려고 들고 있던 쓰레기 봉투를 찢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앉아서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고 키리와 키로는 의아해했습니다. 그들의 관계의 본질에 대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귀족 여성의 손녀인 미조레가 갑자기 나타나 모든 여자아이들이 타우타에게서 떨어져 있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타우타에게는 바람둥이의 피가 흐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증조부는 엄청난 규모의 후궁을 거느렸고 그의 조부는 강사로서 30명이 넘는 제자들을 유혹했습니다. 미조레의 할머니는 타우타의 조부 때문에 울었던 여성 중 한 명이었습니다. 미조레는 타우타를 모든 여성의 적이라 여기고 그를 처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타우타는 자신이 여자들에게 인기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려 했지만 미조레는 말을 듣지 않고 바로 그를 공격했습니다. 이어진 몸싸움에서 타우타는 실수로 미조레를 밀쳐버렸고 그녀를 잡으러 쫓아가야 했습니다. 이 행동은 미조레의 타우타에 대한 인상을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인정하기로 결심하고 그 자리에서 그를 자신의 것으로 선언하며 소녀들을 그에게서 보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녀는 타우타를 자신의 약혼자라고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타우타는 자신은 그녀를 전혀 모른다고 말하며 즉시 거절했습니다. 한편 미조레의 할머니는 유키와 만나 과거 타우타의 할아버지 밑에서 동급생으로 함께 공부했던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이 부부는 건너뛰고 나중에 미조레는 타우타를 위해 점심을 가져왔는데 심지어 신호부의 하녀 복장을 빌려 입었습니다. 키리와 다른 여자아이들은 미조레가 타우타의 호감을 얻기 위해 음식을 상당히 전략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조레는 타우타와 신호부를 위해 성대한 만찬을 차렸습니다. 키리는 미조레가 단지 하인들에게 음식을 준비하라고 부탁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미조레의 다친 손을 보고 그녀가 직접 음식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직접 말이죠. 카리는 키리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확신했고 동시에 인간, 여자아이들은 호감을 얻는 데 탁월한 재능이 있는 것 같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들처럼 불멸의 존재들은 어떤 면에서 부족해 보였다. 인간 여자아이들이 진짜 꽃이라면 그들은 단지 인공꽃에 불과했다. 영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가짜인. 그때 이큐가 해결책을 가지고 나타났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목욕을 하고 서로 등을 밀어주면서 유대감을 깊게 해야 한다고 말이다. 결국 목욕탕 안에서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그러고는 타우타를 방문하기로 했다. 한편 미조레의 할머니는 유키와 계속 대화를 나누며 내기가 다시 나타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는 것을. 타우타의 할아버지가 누군가에게 탑 꼭대기에 감금되어 있고 그 사람이 허락해야만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미조레의 할머니는 그 후 언젠가 타우타가 스스로의 여정을 떠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유키가 그 순간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결국에는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기가 한때 그들에게 가르쳐준 용기였습니다. 한편 타우타는 목욕 중이었고 이큐로부터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큐는 자신의 진짜 몸은 병원 침대에 누워있고 자신은 85년 동안 기계 몸으로 살아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키를 만난 덕분에 그는 그 조직에 들어가서 흥미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카린이 들어왔는데 장소가 비교적 한산한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녀는 일규가 언급했던 등 밀어주는 기술을 시도하기로 결심하고 빗자루를 사용하여 타우타의 등을 밀어주었습니다. 키리가 뛰어들어와 카린을 멈추며 자신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것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순간적으로 주의가 산만해진 사이 신호부가 기회를 잡았고 미조레가 재빨리 뛰어들어와 신호부를 차서 날려버렸습니다. 그러자 금발의 두 소녀가 뛰어들어와 타우타의 등을 밀어주려고 했지만 쿠로가 그들을 막았습니다. 그를 옥상으로 끌어올려 도망치라고 했다. 카리는 포기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계속 그를 쫓았다. 그러자 타우타가 유키의 자리에 앉게 되었고 그녀는 그 기회를 이용해 다른 여자애들로부터 그의 등을 닦아주었다. 타우타가 왜 자신을 피했냐고 묻자 그녀는 그저 몸이 조금 안 좋았다고 말했다. 그때 잠깐 컨디션이 안 좋았다고. 유키가 그의 등을 닦아주는 것을 마친 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이큐는 그들이 이미 서로를 좋아했기 때문에 특별한 반응이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무런 특별한 반응이 없었던 거라고. 나중에 미조레와 시노부는 이전에 과했던 행동에 대해 서로에게 사과했다. 행동. 미조레는 자신과 시노부 모두 평범한 인간이기에 시노부의 감정을 이해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조레가 타우타를 시노부에게 넘겨줄 의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시노부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미조레와 타우타를 두고 경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편 타우타는 유키를 찾아갔습니다. 유키는 타우타와 상의할 일이 있었지만 본래 모습으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타우타는 유키에게 그의 할아버지를 사랑했던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유키는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타우타 앞에 나타난 사람은 유키가 사랑했던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그의 할아버지는 태초의 마법사를 물리쳤지만 그녀는 내기의 몸에 빙의하여 기생했습니다. 내기가 완전히 지배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기에 유키는 그날 그가 했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유키와 페이트 모두 내기를 구하고 싶어 했지만 서로 다른 방법 때문에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내기가 타우타가 페이트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페이트가 실제로 타우타의 부모를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과거 사고로 죽은 사람들은 그의 친부모가 아니었고 그저 그를 키워준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타우타는 사실 내기로부터 만들어진 복제체였습니다. 타우타는 나중에 키로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며 자신만의 진짜 기억이나 과거가 없다는 사실에 다소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미조르가 급히 들어와 타우타가 가려던 곳 무술 토너먼트에서 떠나라고 재촉했습니다. 그곳은 무술 토너먼트였습니다. 한편 미조르의 할머니와 유키는 타우타에게 모든 것을 말한 것이 과연 옳은 결정이었는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옳은 결정이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타우타는 토너먼트 참가자들의 엄청난 수에 압도당했습니다. 미조르는 다양한 무술과 마법 기술이 사용될 것이며 더 중요한 것은 최종 결승전이 궤도 엘리베이터 꼭대기에서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예선이 있고 통과하면 본선으로 진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본선. 인간과 신 모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타우타는 참가 신청을 하려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모든 자리가 다 찼습니다. 만약 참가자가 갑자기 중도 포기하면 연락을 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던 타우타는 내년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미조르의 할머니가 다른 사람, 만화 교장 선생님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내기가 한때 가르쳤던 토너먼트가 열린 학원에서 그녀와 미조르 할머니 모두 내기의 제자였습니다. 그 후 미조르 할머니는 타우타와 따로 이야기하고 싶어하며 미조르에게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편 집에서 심심함을 느낀 시노부는 유키와 카린도 수도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타우타는 그의 할아버지가 한때 가르쳤던 교실로 안내되었고 내기의 또 다른 제자였던 유령서를 만났는데 서는 타우타를 만나 매우 놀랐습니다. 한편 키로와 키리는 미조르를 만나 타우타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그들은 미조르가 몰래 무언가를 했을 거라고 의심했지만 미조르는 이제 할머니가 무언가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더했습니다. 미조르의 할머니는 타우타가 니기와 여전히 닮았다는 것을 알아챘지만 그는 단지 복제품일 뿐이라고 한탄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가 여전히 진정한 내기의 손자임을 상기시켜주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러고는 타우타를 껴안으며 마치 다시 젊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 후 매너는 참가자 한 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받았고 그로 인해 자리가 생겨 타우타는 곧바로 토너먼트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타우타는 급히 경기장으로 향했고 키로, 키리, 미조르는 이미 그를 응원하기 위해 관객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의 상대는 망토를 두른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타우타가 그를 마주하자 상대에게서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고 그는 즉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미조르의 가족은 타우타의 상대에게서 이상한 점을 감지했고 키로 또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은 살기등등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이때 의무실에 있던 누군가가 그 망토를 쓴 인물이 그들의 경기 출전권을 빼앗기 위해 그들을 공격했던 자임을 알아챘습니다. 즉, 이 싸움은 조작되었던 것입니다. 망토를 쓴 상대는 계속해서 타우타를 형이라고 불렀습니다.
타우타는 적의 마법 공격을 피하고 틈을 타 반격했지만 상대는 그것을 막고 마법으로 반격했습니다. 타우타는 쓰러졌고 상대는 그를 싸구려 복제품이라 부르며 마법을 사용하고 곧바로 달려들어 그를 베어 반으로 갈랐습니다. 키로는 개입하려 했지만 경기장은 장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자 타우타는 흑마법을 사용하여 싸웠지만 상대는 또 다른 검을 꺼내 그를 제압하고 어둠의 창을 퍼부어 그를 땅에 고정시켰습니다. 상대는 이 두 자루의 검이 모든 종류의 마법, 특히 타우타의 흑마법을 막도록 설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타우타를 단순한 복제품으로 여겼지만 그와 달리 타우타는 단지 불량품일 뿐 괴물로 남을 운명이었죠. 관중석 친구들의 응원에 힘입어 타우타는 소위 진실을 무시했습니다. 상대는 헐떡이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때 그는 상대가 여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다른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키로는 그를 타우타의 할아버지, 네기로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마나는 그게 자신들이 아는 네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태초의 마법사였습니다. 그녀는 타우타를 소겨탑 꼭대기로 유인하려 했지만 타우타는 거절했습니다. 바로 그때 유키가 도착하여 타우타를 돕기 위해 경기장에 강력한 마법을 걸었습니다. 타우타를. 그녀는 시작의 마법사와 맞서며 자신의 진짜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두 명이 더 나타나 유키를 제압했습니다. 그들은 네기의 옛 제자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검을 든 인물이 돌격했지만 카린과 키로에게 막혔습니다. 키린은 타우타의 검을 돌려주었고 이제 양측의 수는 같아졌습니다. 수적으로 시작의 마법사는 유키 쪽이 싸울 준비가 되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타우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키는 저쪽 세 사람이 이미 죽었고 자신이 시초의 마법사가 어떻게 그들을 자신의 부하로 만들었는지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그들은 예전에 알던 사람들이었기에 싸우고 싶지 않았다. 갑자기 시초의 마법사가 재채기를 했고 모든 사람들의 옷이 날아가 버렸다. 타우타는 누군가가 그런 뻔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하지만 이것은 네기가 한때 겪었던 증상이었고 지금도 남아 네기 몸속 힘의 증거로 남아 있었다. 그때 시노부가 도착해서 하늘에 왜 블랙홀이 있는지 궁금해했다. 그러자 키리는 휴전을 제안하며 태초의 마법사가 대신 타우타를 설득해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편의 독심술을 사용하는 자가 있어 키리의 의도가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폭력 대신 대화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타우타가 네기의 유전자와 아스나라는 사람의 유전자를 결합한 유일하게 성공한 실험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일이 일어나기 전에 다른 인물이 갑자기 나타나 블랙홀을 만들어 타우타를 빨아들였습니다. 그는 다른 공간으로 이동했고 거기서 자신을 산달이라고 소개하는 자를 만났습니다. 자신을 산달이라고 불렀습니다. 노보루는 그에게 그가 자신을 창조한 사람이라고 경고하며 속지 말라고 했습니다. 산달은 유키를 무력하게 만든 유일한 존재였기에 속지 말라고 했습니다. 노보루는 즉시 산달에게 처벌받았고 산달은 자신이 현재 태초의 마법사와 손을 잡고 타우타를 설득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달은 그 후 타우타에게 유키의 과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산달은 그 후 타우타에게 유키의 과거를 잠깐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그의 증조부인 나기에게 구원받았고 그때부터 그녀는 나기를 따라다니며 그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 후 타우타는 15년 후 유키가 나기를 만난 학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기가 더 강해지고 싶어 했기에 유키는 그를 자신의 부하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스나가 나타났습니다. 나기는 후에 유키의 제자가 되어 힘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프리퀄에서 볼 수 있듯이 말이야. 그러자 산달은 나기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깨달은 유키의 행복한 미소를 타우타에게 보여주었지. 자신의 감정을 나기에게 옮겼다는 것을 깨달은 거야. 그녀는 나기를 가르치는 것을 나기의 애정을 대가로 하는 계약으로 여기게 된 거야. 그 계약의 대가로 말이야. 타우타는 산달에게 과거의 일들을 보여준 것에 감사했지만 산달은 그것이 과거가 아니라고 밝혔지. 그러자 유키는 갑자기 타우타를 알아보았고 곧바로 시초의 마법사에게 붙잡혔어. 시초의 마법사에게 말이야. 타우타는 산달의 창에 여러 번 찔려 땅에 꽂히고 유키는 시초의 마법사에게 갈기갈기 찢겨졌습니다. 타우타는 유키에게 손을 뻗었지만 시초의 마법사는 유키가
타우타가 그녀를 따르기로 하지 않는 한 결코 행복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고 타우타는 유키를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유키를. 그러자 유키는 타우타의 곁에 영원히 머물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표했고 그녀의 말은 그가 그녀에게 구원받았던 날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타우타는 결국 유키가 과거에 누구를 사랑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결정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녀 곁에 서 있는 자신이고 그는 그녀와 함께 걸어갈 것이라고. 그녀와 함께 평화롭고 행복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하지만 태초의 마법사는 유키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음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타우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행복은 태초의 마법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다. 는 것을. 타우타의 능력을 시험해보고 싶었던 유키는 공격을 개시했다. 유키는 다시 침착함을 되찾고 이곳이 태초의 마법사가 만든 환상 공간임을 밝혔다. 그녀를 여기서 쓰러뜨리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여기서 그녀를 물리친다면 승리할 것이라고. 그러고는 유키는 자신과 타우타를 위한 방어막을 만들어 그들이 이 공간의 법칙에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돌진하자마자 태초의 마법사는 나기와 내기의 얼굴을 이용하여 유키를 유혹했습니다. 그녀는 곧 붙잡혀 타우타 쪽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는 그녀를 바람둥이라고 불렀지만 그녀는 700년 동안 단 3사람만을 사랑했다며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매우 충실했다고 변호했습니다. 그녀는 그 후 태초의 마법사에게 대규모 공격을 가했지만 완전히 산산조각났습니다. 타우타가 돌격하려 했지만 나기의 복제체가 나타나 주먹으로 그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때 그는 주변 여자아이들이 자신을 끌어내리려 한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바로 그때 아스나라는 여자가 나타나 시초의 마법사의 환상 공간을 깨뜨렸습니다. 그녀는 타우타의 할머니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스나는 유키를 구출하는 데에도 성공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유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스나는 화성에서 희생되었을 텐데 그녀가 여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스나의 일부가 타우타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떠올렸고 그것은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다른 여자아이들도 환상에서 벗어나 타우타에게 방금 본 것을 잊으라고 재촉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고 모두 환각이었던 것처럼. 그러자 아스나는 타우타에게 사실상 외부에는 1초도 지나지 않았다고 알렸다. 밖에서는 그 공간을 파괴하면 외부에서의 실제 전투가 재개될 것이라고. 그래서 준비하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타우타 일행에게 승리를 확보할 전략을 제공했다. 하지만 시초의 마법사가 다시 공간을 장악하여 아스나는 시간을 벌기 위해 방벽을 만들어 타우타가 승리의 열쇠가 자신의 힘에 있음을 깨어날 때까지 버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했다. 깨어날 때까지 메시지를 전달한 아스나는 시초의 마법사를 쓰러뜨리며 결계를 파괴했습니다. 시초의 마법사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룹은 재빨리 전투에 복구하여 먼저 검사와 맞섰습니다. 키리는 그의 눈을 노리고 공격하여 카린이 강력한 성속 마법 공격을 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속 마법을 사용했습니다. 한편 키로는 여러 개의 분신으로 나뉘어 2명의 독심술사를 공격했습니다. 포획되었지만 사방에서 날아오는 공격을 피할 수 없었고 결국 제압당했습니다. 결국 속박당했습니다. 망토를 쓴 소녀는 타우타가 주위를 끌고 유키가 그 자리에 얼어붙게 했습니다. 타우타는 시초의 마법사에게 돌진했지만 그녀는 타우타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반격했습니다. 타우타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든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룹은 이제 타우타에게 단 30초만 더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검사는 카린의 공격에 적응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성스러운 마법에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키로의 속박 마법은 금이 가기 시작하며 효과를 잃어갔습니다. 그때 유키와 페이트가 타우타를 지원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들은 분리된 모든 영혼들을 빼내어 타우타가 마침내 내기와 대화할 수 있게 했습니다. 내기는 타우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어 놀랐습니다. 페이트는 타우타를 이용해 모든 인류에게 불멸을 부여하여 죽음의 고통을 영원히 없애는 방법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내기는 운명이 인류를 위해 무엇을 하려고 하든 이미 시작의 마법사에게 완전히 지배당했으므로 그를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모든 것은 내기를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기는 시간이 없다며 타우타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타우타는 그 시간에 유키와 대화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내기는 아버지 나기의 목숨을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유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유키가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그에게 타우타의 미래로 그들의 연결은 끊어졌고 그들은 다시 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페이트와 유키는 급히 시추의 마법사를 제압하려 했지만 그녀는 다른 형태로 변신하여 그들을 압도했습니다. 타우타는 공격을 받자마자 즉시 내기와 비슷한 형태로 변했습니다. 두 사람은 전장을 떠났고 쿠로의 속박 마법은 해제되었으며 그는 싸우던 두 사람에게 역공을 당했습니다. 카린 또한 이전의 검사에게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섰고 이제는 그녀가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타우타는 시간을 벌려고 달아나려 했지만 태초의 마법사는 끈질기게 그를 추격하여 탑으로 던져버렸다. 타우타는 내기가 과거 어떤 영웅이었는지 몰랐지만 현재 그의 모습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설 사람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그가 행동하기 전에 내기는 그에게 일종의 번개 공격을 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우타는 여전히 태초의 마법사를 공격하려고 전진했지만 검사에게 저지당해 칼에 찔린 채 전장으로 다시 내동댕이 쳐졌다. 이때 타우타의 모든 친구들은 패배했고 그가 쓰러지려는 순간 키리가 뛰어들어 공격을 막았다. 공격을 막아섰다. 시작의 마법사는 키리의 능력을 알아차리고 공격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키리의 감정을 이용해 그녀의 주의를 흩뜨려 찌르는 데 성공했습니다. 시작의 마법사는 키리를 살리기 위해 고의로 치명상을 피했습니다. 키리가 후속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던 검은 옷을 입은 여자는 그녀의 이빨을 부러뜨려 안에 숨겨진 독을 뽑아냈습니다. 타우타는 격분했지만 키리는 충분한 시간을 벌었기에 미소 지었습니다. 그 후 시작의 마법사는 과거로 돌아가 내기의 옛 제자들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하나씩 그녀를 공격했지만 대부분 너무 약했고 쉽게 막혔습니다. 그러자 태초의 마법사는 진심으로 공중에 떠올라 그들을 완전히 지우려 했습니다. 완전히 말이죠. 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그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약화시킨 후 내기의 의식을 내부에서 자극하는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녀의 내부에서 말이죠. 그들은 타우타가 아스나뿐 아니라 그들 모두와 내기의 유전자로 만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아스나만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자 아스나가 나타나 내기가 깨어나도록 돕고자 했지만 태초의 마법사는 여전히 그를 너무 강하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를 너무 강하게 붙잡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물러서기로 했습니다. 아스나는 언젠가 타우타가 내기를 완전히 해방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자 태초의 마법사는 탑 꼭대기에서 다시 타우타를 만나겠다고 약속했고 부하들과 함께 떠났다. 타우타는 관중석의 사람들을 궁금해했지만 알고 보니 진베이와 진고로가 그들을 구했고 시노부와 일규도 도왔다. 그러자 운명은 다음에는 자신이 직접 내기를 구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선언했고 유키에게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기지는 돌아온 키리는 매우 의기소침해져 있었는데 타우타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어리석게 말해버린 것에 대해 좌절하고 있었고 타우타는 그것을 완전히 믿었다. 한편 타우타는 갑자기 유키의 방으로 달려가 그녀를 매우 좋아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다시는 떠나지 않도록 항상 그녀 곁에 있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유키는 그런 것을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하며 그를 거절했습니다. 키리는 유키 바로 앞에서 타우타가 대담하게 고백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를 쫓아가 매를 들었습니다. 반면 유키는 타우타가 아직 그런 말을 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의 이 부분은 끝이 났습니다.